안녕하십니까, 호호당입니다. 이어지는 이순신 장군 시리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조가 1591년에 임진왜란이 터졌거든요. 이제 일본이 뭔가 수상쩍다는 정보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알기로는 그죠. 일본에 사람을 보내서 히데요시를 만나봤더만 한쪽에서는 저 자식 전쟁할 놈 아니에요. 그랬던 놈이 있고, 그죠? 또 한쪽에서는 쳐들어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양쪽 정보 들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왕이 똑똑해야 돼요. 왕이 뭐든지 왕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선조도 신경 쓰이니까 이순신을 갖다가 1년 만에 6계급이나 조선 왕조 사상 유례가 없어요. 초고속 승진시켜서 전라자수영 거기에 수군 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죠? 이순신 장군이 요 무렵에, 자, 이때가 이제 1590년에 이제 절기상으로 말하면 한로라고 하는데요. 이때 되면 사람이 이제 좀 뜹니다. 또 이 무렵에는요, 이순신 장군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많은 게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처갓집 재산 상당 부분을 받았어요. 그러니 원래 강직한 사람 성격에 돈까지 생기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돈이 좀 이게 부족해야 좀 받아먹기도 하는데 이순신은 강직했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딱 옳은 말만 하고, 그죠? 세상이 옳은 말만 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순신은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또 선조가 알아봐주고 해서 바로 이때 1591년에 전라자수영에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가자마자 바로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판옥선이라는 배, 여러분들 한산 이런 영화 보시면 판옥선 보시는데, 판옥선이라는 배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재밌거든요. 판옥선이요, 3D 그림으로 그립니다. 배가요, 위에서 볼 때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앞이고 뒤입니다. 요 밑에 층에는 노 젓는 사람들, 그걸 갖다 격군이라 불러요. 격군. 사병들로 하여금 잘 싸우도록 도와주는 이제 노 젓는 사람들이죠. 상당한 솜씨가 필요하죠. 모타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격군 이거 죽을 노릇이죠. 주로 격군들은 바닷가에 살던 어부들이나 원래 노 잘 젓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파워가 사실은 이 배의 속도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장병들이 이렇게 해서 구멍내서 포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옥선이라는 배가요, 보시다시피 우리 배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위에서 볼 때 물살을 가르도록 돼 있잖아요. 이 배는 물살을 가르는 배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속도 약하다. 근데 왜 판옥선을 만들었을까요? 이거 참 재미난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망루 설치해서 이제 여기 방패 놓고 여기 이제 장교가 타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죠? 이렇게 서 있고 하죠, 그죠? 그 돛을 달고 이렇게. 영화 보시면은 판옥선이나 이런 배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무슨 모터 담배 같아.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아주 바람이 세게 불면 순풍의 돛을 달면 빨리 나가지만 바람이 없을 때는 이거 노로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배를 했느냐? 이 판옥선, 그래서 판자할 때 판입니다. 옥은 가옥할 때 옥, 집이란 뜻인데 요 위에다가 이렇게 가옥을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판옥선. 이 배가요, 먼 바다에 나가면은 사실은 별로입니다. 이 배는 육지 근처에 근해, 남해안에 섬이 많잖아요. 그죠? 요런 사이에서 잘 다니는 배입니다. 또 하나 장점은요, 이 배의 장점은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방향 전환. 노젓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방향을 잡으면요, 이 배가 한 바퀴 180도 도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돕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 굉장한 장점이 있죠. 뭐냐면은, 자, 여기에 대포를 쫙 장전했겠죠. 그죠? 여기 있다 치면은, 일제히 발사하면은 때리겠죠. 그죠? 발사한 다음에 다시 재장전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지금처럼 뭐, 쏘고 뭐, 다른 포탄 넣는 시절이 아니고, 다시 뭐, 화약 쟁기고 뭐,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아마 포 한 번 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빨라야 한 3분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쏘고 나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배가 돌아서 이쪽에 오니까 또 쏠 수 있죠. 쏘고 돌리고 쏘고 돌리고. 화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죠. 이게 판옥선의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쉽다. 대신에 배는 느리다. 조선시대 때 판옥선은 굉장히 독특한 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임지에 부임하자마자 야, 빨리 배 만들어. 그래서 그 경상도 뭐, 그죠? 원균, 이런 애들은 부임해서 뭐, 배도 별로 안 만들고 예산 없다는 핑계로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 가자마자 바로 그냥 목수를 시켜서 열심히 배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판옥선이 26척에서 29척. 배 한 척당요, 한 100몇십 명 타거든요. 이렇게 노젓는 사람과 사병, 전투하는 사병들이. 150이라 치면은 한 3,000명의 수군을 양성한 거죠. 이순신 장군만 이렇게 빨리 배를 만들고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 중에서 전쟁 직전에 조선 수군 세력의 사실상 2분의 1이 전라 자수영의 해군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해군이란 말을 안 썼어요. 수사, 물숫자에 이게 군대를 뜻하는데 수사. 조선 최강의 수사 세력이 된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재미난 건 이런 거죠. 만약 이순신 장군이 경상도에 발령이 났다면은 과연 일본군이 무사히 부산성, 동래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우리나라 전략 사상은요, 해군은 돈이 많이 들고 또 주로 이제 물에서 노는 사람들, 즉 어부나 수부들 쓰기 때문에 양성이 힘들어요. 그래서 건너오면 싸우자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수군이 중요하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를 잘 만들 것이고 수군이 셀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그걸 내다본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이순신 장군이 성적을 거두는데요. 그 전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뭐 당포해전, 뭐 옥포해전, 처음에 초전에 싸울 때 사천해전이라는 말도 있고,
아군은 별로 부상자가 없어요. 죽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적은 배가 깨지고 꽤 많이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순신 장군의 전략인데요. 일본군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요. 배가 있으면 아군의 배를 갖다 붙이고 배에 건너가서 칼로 상대방을 이제 죽입니다. 즉, 다른 배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일본 해군은 기본적으로 배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가서 배를 붙이고 올라가서 일본군 원래 칼 참 잘 쓰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요. 절대 배를 붙여주지 마라.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온다. 이렇게 배가 온다. 자, 그죠? 아군 배가 있는데 일본군 배가 이렇게 온다. 오면은 이쪽은 그죠? 집중 사격을 하거나 또 돌아서 상대방의 넓은 쪽을 향해 쏘고 붙일 것 같으면 도망가라. 이게 뭐냐? 아웃복싱이죠. 그래서 활과 대포를 쏘면서 칼을 안 써요. 그러니까 육박전을 안 해요. 일본군은 육박전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조총을 쐈다 그러지만 우리는 대포를 쐈어요. 화력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옛날부터 고려시대에도 그랬지만 원래 이렇게 화약을 잘 쓰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라고 엄청난 자주포를 수천문을 생산했어요. 그죠? 지금 폴란드에 수출하죠. 그래서 국방부를 안 부르고 흔히 포방부라고, 포방부. 포의 나라, 우리나라 포. 육박전을 안 보니까 일본 해군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다가오면 도망가고, 활 쏘고. 조총 그거 장전하려면 그 1분 이상 걸리거든요. 뭐 그럴 땐 방패 뒤에 숨고. 이순신 장군은 육박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적은 많이 다치고 죽는데 아군 부상자, 사망자는 사망 2명, 부상자 5명, 상대방은 몇백 명. 연전연승. 이 비결이 뭐냐?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한테 거리 두고 싸워라. 그리고 다치지 마라. 결국 뭐냐? 이순신 장군은 뭘로 해전을 했냐? 발로, 다리로. 푸트웍으로, 푸트웍. 저는 푸트웍이란 말 알죠? 그죠? 한국 펜싱이 올림픽 나가서 이긴 게 이 발이잖아요. 발펜싱. 발펜싱, 그죠? 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을 찌르고 빠지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이순신 장군이 잘 싸우고 병사들의 희생이 적었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순신 장군은 마치 선조가 비장의 카드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죠? 정삼품 당상관이란 말은요. 당상관, 이거 좀 설명할게요. 집당자입니다. 집당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죠? 그죠? 긍정전. 여기 이렇게 있고 계단이 있고 그죠? 쫙 이렇게 있죠. 그죠? 요 안에 이제 임금이 앉는 용상이 있어요. 당상이란 말은 뭐냐면요. 일단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 올라가는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삼품, 당상관. 정삼품이면 직급으로 치면요. 국장입니다. 국장. 정부 부서의 국장인데 요 안에 들어가서 회의하면 그죠? 임금한테 직접 말을 할 수 있어요. 소신 아래입니다. 요게 당상관이에요. 저 밑에 얘네들은 괜히 줄만 서 있지 임금하고 말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걔가 능력이 있는 점인지 몰라요. 임금하고 직접 대면해서 의견을 아랠 수 있는 사람이 정삼품 당상관 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선조가 나하고 직접 얘기하도록 해. 도중에 갠세이 놓지 마. 방해하지 마. 직접 쟤한테 보고 들을 거야.
그런 자리에 앉히고 전라자수형에 발령했던 사람은 선조입니다. 선조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순신 시리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